안녕하십니까. 자바 강의를 맡고 있는 조규철입니다. 오늘은 제5장 클래스와 객체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거는 첫 번째 정적 변수, 객체 배열, 객체 전달이 있습니다. 정적 변수란 거는 이게 객체에 속한다기보다는 클래스에 속한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객체 배열과 객체 전달은 뭐냐면 참조 변수들의 특징들을 한 번 더 언급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정적 멤버를 보겠습니다. 정적 멤버는 모든 객체를 통틀어서 하나만 생성되고 모든 객체가 이것을 공유하게 됩니다. 즉, 홍길동, 김철수, 김영이라는 세 명의 독립적인 오브젝트 1, 오브젝트 2, 오브젝트 3이 있다면 이 사람들이 가지는 속성들은 전부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겠죠. 일반적인 속성들은. 하지만 오늘 교실에 3명이 들어왔다. 이런 걸 관리하는 것은 이 3명을 각각 별개의 독립적인 공간으로 만들어야 돼요. 하지만 클래스 안에 있는 것은 같습니다. 하지만 이 오브젝트에 속하는 게 아니고 다른 무언가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쉬울 거고, 정적 멤버는 클래스당 하나만 생성되어서 모든 객체가 공유합니다. 하나만 생성된다는 말이 클래스에서 만들어냈다고 그 속성에도 정적 멤버 하나 들어가고 얘도 하나 들어가고 얘도 하나 들어가는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가 아니라 전체에서 하나만 만든다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정적 변수는 모든 객체의 공통인 변수이며 정적 변수는 하나의 클래스에 하나만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적 변수를 하나만 만들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전체에서 이 전 스태틱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럼 객체를 만들어내더라도 이 전체에서 클래스라는 요 안에 하나만 만들어낸다는 거지. 이걸 하나만 만드는 사람은 아닙니다. 자, 객체 A, B, C를 만들든 이 카운트는 여기나 다 속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다만 클래스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소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이것만 볼게요. 스태틱이라고 했고 int count 제로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소스를 먼저 볼게요. 자, 피자를 지금 피자 1, 피자 2, 피자 3를 만들었습니다. 피자 3를 만들면 생성자를 한번 봅시다. 이제 만들었으니까 생성자를 한번 보시면 스트링 문자를 받고 this tapping, 그래서 this tapping 문자리죠. 태핑의 이름을 토핑의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count 플러스 해가지고 기존 카운트에 1을 더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객체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클래스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카운트입니다. 그럼 이 카운트를 출력하면 n을 출력하면 얼마가 될까요? 객체를 생성할 때마다 0에서 더하기 1, 더하기 1, 생성돼서 더하기 1 했으니까 3이 되겠죠. 즉, 전체 피자 만든 개수를 알 수 있습니다. 즉, 클래스에는 존재하지만 객체에는 포함되지 않는 공간을 쓰는 게 정적 변수입니다. 여기에서 추가로 보실 게 요 영역입니다. 요거를 잘 보겠습니다. 여기를 잘 보시면 좀 달라 색깔을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잘 보시면 분명히 우리가 아는 거는 보통 오브젝트 명의 카운트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근데 이게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아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 카운트는 객체에 포함되지 않고 클래스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자 카운트 즉 클래스명 앞에 붙여야 됩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개 더 알아야 될 게 객체를 한 번도 실행한 적이 없더라도 클래스는 존재하겠죠. 여기에 카운트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를 한 번도 만들지 않더라도 피자 카운트를 하면 0이 출력이 됩니다. 즉 객체의 생성과는 상관이 없고 객체를 생성할 때 생성자에서 이 값을 수정했으니까 상관이 있는 거지 전혀
별개의 공간을 차지하고 전혀 별개입니다. 그리고 답은 3개. 이번에는 정적 메소드입니다. 메소드도 정적이 있습니다. 변수와 마찬가지로 메소드도 정적 메소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맨 클래스 안에 있다면 정적 객체들은 이래 있는 상황이고 클래스 안에서 정적 변수, 정적 메소드가 존재합니다. 정적 메소드는 스태틱 수식자로 메소드 앞에 붙이며 클래스 이름을 통하여 호출되어야 한다. 클래스 이름에 정적 메소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뭐 결과값은 밸류에 넣어 주시면 되겠죠. 자, 예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예제를 한번 살펴보면 스태틱 두 개가 만들어져 있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다시 잘 보면 myMass를 호출했고 파워를 호출했습니다. 그러면 이 파워가 호출이 될 겁니다. 파워이 호출되면서 result, exponent, ABS, 베이스 계속 출력을 합니다. 이 돌아가는 건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파워가 돌아갔으니까 뭐가 돌아가요? 중요한 거는 객체를 생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로 클래스명에 바로 이거를 호출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리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제가 좀 정리를 해 보고자 합니다. 뭐 답은 이거 나오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정리를 해 보면 스태틱을 붙이는 경우와 안 붙이는 경우를 어떻게 잘 쉽게 구분하느냐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 문제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면 객체를 생성하지 않아도 실행할 일이 발생하면 무조건 스태틱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스태틱 붙여야겠지 안 붙여야겠지 그런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클래스 하나 만드는데 클래스 이름이 있다고 치고 이 안에 우선은 메인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메인에는 왜 스태틱이 만들어졌을까요? 메인 함수가 있고 클래스 전체는 이렇게 있다고 치겠습니다. 자, 이 스태틱 메인 부류는 객체를 생성하지 않아도 실행은 돼야 됩니다. 프로그램은 무조건 실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앞에 스태틱이 붙습니다. 스태틱이 붙습니다. 자, 이제 좀 색깔이 워낙 중요해서 색깔을 연두색으로 한번 할게요. 자, 첫 번째 정적 변수. 이거는 언제 할 거냐? 객체와 상관없이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요 클래스 바로 밑에 static int count 값을 초기화를 줘야 됩니다. 항상. 자, 안 주면 자동으로 0이 세팅되기도 합니다. 자, 정적 변수는 이런 경우고 만약에 이게 객체에 포함되고 싶다면 정적 변수가 아니게 됩니다. 객체에 포함시키고 싶은 경우는 정적 변수가 만들면 안 되겠죠. 당연히 만들 필요도 없고 클래스에 속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정적 메서드가 좀 혼동되기도 합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객체와 상관없이 사용하고 싶을 때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메서드입니다. 즉 클래스에 포함된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안에서 제가 지금 void test 하고 print system out print x라고 출력했다고 칩시다. 자, 지금 이 메인 안에서
제가 테스트라고 함수를 호출했습니다. 자, 이 생성한 걸 잘 보시면 메인에서는 무조건 돌아갈 수 있죠. 같은 클래스이기 때문에 바로 부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객체를 만들기도 전에 테스트를 한번 호출했어요. 즉, 객체와 상관없이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객체를 만들지 않고 돌아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스태틱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즉 객체에 상관없이 클래스 안에서 그냥 메인에서 지금 바로 불렀는데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요? 당연히 먼저 돌아가야겠죠. 정적 메소드 변수도 비슷한 특징을 가집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서 뭐 사각형 C1 뭐 new 사각형 클래스 만들었어요. C1.method라고 이렇게 호출할 거면 이 녀석 테스트는 정적으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구분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더 쉽게 구분하면 객체에 상관없이 실행하거나 객체의 생성보다 먼저 수행되는 개념이라면 그는 스태틱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셔야지만 돌아갈 수 있겠죠. 당연히 객체에 포함되지 않고 클래스에 포함되니까 분명히 스태틱이라고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도 잘 이해하시고 좀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객체 일생은 생성하고 사용하고 프로그램이 끝나면 종료가 되는 파괴가 이루어집니다. 자, 참조 변수 대입이라고 해서 참조 변수, 즉 객체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다는 뭐 복사나 뭐 값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new 피자하고 오브젝트1은 피자 하나를 가리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피자 오브젝트2는 생성만 했습니다. 초기화하지 않았습니다. 값을 넣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obj1 안에 obj 안에 1의 값에 obj2 값을 줬습니다. 그러면 obj 안에는 참조 변수 주소 값이 있을 거예요. 이 피자를 어떻게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 그래서 obj2에 이 값을 그대로 복사하면 결론적으로 같은 녀석을 가리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참조 객체를 복사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경우 객체를 둘 다 만들었어요. 둘 다 만들어서 하면 이 그림의 요 상황이 되겠죠. 근데 obj1에서 obj2를 값을 복사했습니다. 자, 뭐 객체를 보면 객체가 덩치가 크기 때문에 아까도 그때도 말했지만 주소값을 사용해서 가리킵니다. 그러면 obj1인 값을 obj2에 복사를 하겠죠. 그러면 새롭게 obj1이 가리키는 피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즉 이름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메소드로 인자 전달 방법입니다. 메소드로 기초형 변수는 값을 복사합니다. 메소드로 객체가 전달되는 경우는 객체를 가리키는 주소가 전달됩니다. 저번에 배운 배열하고 똑같습니다. 기초형 변수가 전달되는 경우는 이 x라면 x값이 10이 있죠. 이 10이 복사가 되는 방식입니다. 근데 메소드로 객체가 전달되는 경우는 객체가 이제 하나 존재하고 오브젝트가 원래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참조값이 복사된다는 말이 즉 주소값이 복사됩니다. 복사되면 이 서클 C는 뭐를 가리킵니까? 이 녀석, 똑같은 녀석을 가리킵니다. 즉 객체를 메소드로 전달하게 되면 객체가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참조 변수의 값이 복사되어서 전달이 됩니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소스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제 먼저 볼게요. 피자 14가 있는 피자, 18이 있는 피자 두 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who largest object1, object2를 물었죠. 그러면 여기서 보겠습니다. object1이 피자1, object2가 피자2로 가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실제로 객체가 서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만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크냐?
지금 리턴 P1이 큽니까? 리턴 P2가 큽니까? P1이 큽니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P2가 크죠. P2가 크면 이게 거지이기 때문에 1로겠죠. 리턴 P2를 하면 P자 라지스트라는 건데 이 라지스트는 누구로 가르칩니다. P자가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라지스트는 이 객체를 가리키죠. 그래서 라지스트의 레디어스 출력하면 18이 됩니다. 요를 출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8인치 비자가 더 큽니다. 자, 메소드로 배열을 전달하는 경우도 보겠습니다. 배열도 객체이기 때문에 배열을 전달하는 것은 배열 참조 변수를 복사한 것과 똑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값을 변경하면 여기서 값이 변경이 돼서 여기서도 출력을 하면 변경된 값으로 보입니다. 왜? 하나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최소값을 반환하는 메소드라고 보시면 배열을 받아서 최소값을 생성하여 반환하는 메소드 작성하고 테스트 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야 되는데 뒤에 쪽 바로 나오네요. 자, 지금 보니까 우선 스태틱 메인 요거 하나 받고 배열 2개 있습니다. 그리고 더블 최소값을 저장할 공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min array a라고 하나 호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min array 2는 뭔지 한번 보니까 min array가 있네요. min array가 있고 그리고 잘 보시면 스태틱입니다. 객체에 상관없구나. 바로 a 값을 배열을 던져주면 되는구나. 그러면 배열을 던져주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서 만든 배열 공간에 a도 야를 가리키고 야도 야를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더블 민 리스트 제로가 즉 첫 번째 원소가 가장 작다고 가정하고 여기서 이제 포문과 if문을 이용해서 계속 한 자리씩 비교해 가면서 보면 i부터 length까지 끝까지 다 비교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민 값보다 작으면 민 값에 그 값을 집어넣으면 되죠. 이거를 끝까지 가면 되죠. 이 끝까지 가서 나오면 끝내 민 값은 최소값이 됩니다. 이거를 리턴하면 됩니다. 근데 이 최소값 민은 뭡니까? 이 민은 그냥 기초 변수입니다. 일명. 그래서 값이 복사가 돼요. 값 복사하는 게 얼마입니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일 적은 수 나오겠죠. 이것도 두 개도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풀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객체 배열입니다. 기초형 배열 같은 경우는 값을 저장하면 되지만 객체 배열은 참조값이 있고 이 배열의 원소 하나하나가 또 다른 참조 변수가 돼요. 객체를 가리키고 있는 형태를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고 뒤쪽 가서 한번 볼게요. 자,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뭡니까? 나는 배열이지만 크기는 지금 모르겠지만 요 한해 안에 원소는 객체가 됩니다. 그러면 달리 말해서 실제 만들어진 객체를 가리키겠다는 소리예요. 5개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를 만들고 이거 전체가 독립적으로 객체를 가리키가 되겠죠. 그 다음에 폼은 2개 한번 볼게요. 리스트 0부터 전체 length 뿔뿔. 그래서 new let의 객체를 했습니까? 만들어서 전달한 경우죠. 즉 실제 이제 요 부분에서 요걸 만들었네요. 위에 이거는 공간만 5개 차지한 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시스템 먼저 사각형의 면적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리스트 아의 calculate area 한번 보시면 면적을 출력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이 돌아갑니다. 자, 중요한 거 다시 한 번만 하면 요까지가 뭡니까? 객체 배열을 만들었고 지금 여기서 값을 초기화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전체 형태는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네, 객체 배열 만들기 문제를 한번 볼게요. 사용자로부터 감명 깊게 본 영화의 제목과 감동을 입력받아서 move 객체 배열에 저장하고 move가 맞지 않나? 저장하고 다시 출력하는 프로 작성한다. 입력 그 다음에 또 입력 2번을 연달아 입력하고 출력하면 되는 거네요. 소스를 바로 보겠습니다. 자, 소스를 보러 봅시다. move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타이틀과 디렉터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move이라는 게 생성자네요. 생성자인데 전달받은 값을 여기에 단순 집어넣어 주면 돼요. 자, 입력을 위해서 스캐너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movie, 뭘 만들면 movie가 지금 두 개 만들었으니까 배열로 만들겠죠. 뭐 따로 독립적으로 만들어도 상관없지만 여기서는 배열을 썼습니다. 일부러 new movie 해가지고 공간 두 개짜리 배열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클래스 객체가 위치해야 됩니다. 근데 객체는 실제로는 이렇게 가리키겠죠. 참조 변수니까. 그래서 첫 번째 영화 제목 출력하고 입력을 받습니다. 입력을 받으면 스트링 타이틀에 집어넣어요. 이 스트링 타이틀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타이틀은 지금 위에서 우리가 무비 안에 있는 타이틀이 아닙니다. 그냥 여기에서는 지역 변수 특징의 타이틀입니다. 이거와 두 개는 다릅니다. 밑에 것도 볼게요. 영화 감독을 출력하고 입력을 받아서 디렉터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실제가 다릅니다. 그러면 언제 값을 줄지 보면 딱 여기네요. 여기 한번 보시면 우선 i 값은 포문이기 때문에 인덱스 0부터 가겠죠. 이때 객체를 생성합니다. 어느 값? 타이틀을 값 넣고 디렉터를 넣어서 이 값들을 생성자 통해서 만들어내겠죠. 여기서 지금 두 번이니까 두 개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단순 출력문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적 객체 배열이라고 해서 이제 동적이라는 말이 뭡니까? 증감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는 array 리스트를 썼습니다. 그래 보시면 array 리스트 스트링으로 그룹 만들어져 있다를 명시했고 그 다음에 리스트 add를 해가 보탰으며 나중에 뭐 int mass random 리스트 사이즈만큼 정수값을 받아서 그 정수값에 뭐 했습니까? get 그 정수값을 뭐 했습니까? 랜덤으로 값 하나 가져와서 이거를 넣었어요. 근데 뭐 인덱스가 근데 이게 뒤에 무슨 말인지 한번 고민해 봅시다. mass random은 딱 이게 클래스 명이니까 이게 뭔 생각 듭니다. 이게 정적 메서드다 라고 생각이 들어야 되고 mass random 하면 0부터 1 미만의 이렇게 x가 1 미만의 값에 랜덤 그러니까 단수를 만들어 줍니다. 1부터 0 사이에 단수를 만들어요. 여기에 곱하기 리스트 사이즈가 얼마입니까? 리스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입니다. 5를 곱하면 어디까지 됩니까? 5와 0을 곱하면 5가 되고 1보다 미만이면 0.9라고 해봤자 아무리 0이죠. 0 갖고 5면 0이고 0.999도 5를 곱하면 무조건 4.999가 됩니다. 5가 못 됩니다. 그러면 실제 이 안에는 0부터 뭡니까? 실제는 0부터 0.999까지니까 5를 곱하면 0부터 4.999까지 만들어줘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안에 있는 것도 곱해지면 1부터 2, 3 때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int를 붙였으니까 인덱스에 올 수 있는 건 0, 1, 2, 3, 4까지 올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리스트 get의 인덱스로 가서 아무나 임의적으로 하나의 값을 출력해 옵니다. 그리고 뭐 추천은 괌이라고 랜덤으로 정했네요. 자, 연락처 정보 저장하기 이런 걸 저장하는 소스를 한번 볼게요. 자, 우선 string name, tail 그리고 두 개의 문자열을 받아서 저장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보니까 array list 썼습니다. array list고 person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string이 넣었지만 여기는 클래스를 쓰겠다는 겁니다. 즉 array list 안에 하나의 원소는 객체가 되는 건데 객체는 실질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참조 변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뭐 배열과 구조는 흡사하니까 하나, 둘, 셋, 네 개를 만들었습니다. 네 개를 만든 다음에 여기서 뭐 했습니까? for each 문을 썼습니다.
호이침을 써서 리스트 안에 있는 거를 오브젝트로 참조로 변수 퍼스트 오브젝트니까 이 오브젝트는 하나를 가리키는 겁니다. 가리키는 거를 하나씩 출력해 달라 하니까 전체가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내장 클래스라고 하는데 이제부터 클래스인데 약간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클래스이기도 합니다. 이제 지역 클래스, 무명 클래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더 배워야 되지만 오늘은 내부 클래스라는 것만 볼게요. 자, 우선 클래스에 대해 종류에 대해서 보시면 우선 내장 클래스가 있고 그 다음에 정적 내장 클래스, 비정적 내장 클래스가 있습니다. 우선 지금 배우고 있는 건 우리가 비정적 내장 클래스입니다. 나머지들은 차후에 다 배우게 될 거니까 그때 가서 언급하도록 할게요. 자, 내부 클래스의 장점을 보시면 내부 외부한다고 해서 뭐 복잡한 개념이 아니라 클래스가 안에 있으면 클래스 안에 또 클래스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외부 클래스고 이게 내부 클래스입니다. 당연히 내부 클래스는 이 안에 동급이니까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멤버든 퍼블릭 멤버든 다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클래스인데도 여기 위에 있는 거 있죠. 위에 클래스의 프라이빗을 볼 수 있는 클래스입니다. 이게 엄청난 장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퍼블릭은 당연히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다른 클래스에서는 뭐만 볼 수 있습니까? 퍼블릭만 볼 수 있지 프라이빗은 못 봅니다. 하지만 이 클래스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특징으로 사용하는 클래스입니다. 자, 그림으로 보시면 자, 클래스 되고 이 안에 클래스를 또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out class, nested class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부 클래스가 되죠. 이번에 inner 클래스의 예제를 보겠습니다. 즉 내부 클래스. 자, out 클래스가 있습니다. out 클래스가 있고 이 안에 inner 클래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 이 클래스 안에서 프라이빗입니다. 여기에 놈이 있지만 클래스 아니기 때문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우트라는 클래스 안에 디스플레이가 있고 그 위에서 보니까 내 클래스 같은 아우터 안에 있는 메서드니까 이너 클래스를 만들어낼 수도 당연히 있겠죠. 자, 한번 봅시다. out obj new out 했습니다. 그러면 out라는 그래서 오브젝트 obj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이 안에 내부 클래스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obj 여기 디스플레이가 메서드가 있겠죠. 실행했습니다. 그러면 이 내부에 있는 클래스니까 inner 안에 요것도 obj 또 만들었네요. obj를 만들고 이 obj를 프린트 했습니다. obj를 프린트하면 obj 프린트 함수가 돌아가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프린트 함수가 지금 여기서는 안 보이지만 출력하는 함수일 겁니다. 넣은 값을 그거를 보시면 될 겁니다. 앞장에 보시면 프린트가 그 inner 클래스 안에 프린트 함수 있습니다. 프린트 함수 보시면 거기에 이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를 출력하는 겁니다.